한때 태권도를 두고 가랴대 아류라며 막말을 쏟아내던 한 UFC 선수는 한국에게도 일본 주니어라며 막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치욕스런 패배 후 말도 없이 격투계를 떠나버렸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UFC는 일본의 프라이드까지 인수하면서 명실상부한 현재 세계 최고의 격투단체가 되었습니다. 벨라토르나 원 FC 등의 단체가 UFC 아성을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죠. 매 넘버링 대회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더불어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빅매치들이 펼쳐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0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경기에서 그다지 이름값이 높지 않았던 한 선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아킨 버클리 선수는 상대 선수 인파 카상가나이를 만나 팽팽한 경기를 이끌어가다 2라운드 3분을 남기고는 왼발 하이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아쉽게 상대 선수에게 잡혀버렸고 버클리는 잡힌 발을 축삼아 그대로 뛰어올라 오른발로 상대 선수의 앞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3초 뒤 그대로 실신해버렸죠.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환상적인 발차기는 신인이던 버클리를 단번에 올해의 KO가 아니라 UFC 역사상 최고의 KO를 기록한 선수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열린 인터뷰에서 그는 이 발차기는 태권도 킥이며 투터치 킥이라고 불린다며 그가 경기 중 사용한 기술이 태권도였음을 말했죠. 이렇듯 멋진 KO는 한 선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하고 팬들로 하여금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트래시 토크인데요. UFC에는 전설적인 트래시 토커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스포츠 선수 코너 맥그리거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20년 운동선수 수입을 공개했는데 코너 맥그리거는 2020년 한 해에만 2,040억 원을 벌어들여 이 부분에서 난생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이끄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죠. 사실 그저 그런 선수로 머물지도 몰랐던 코너 맥그리거를 일약 스타로 올려준 것은 그의 전매 특허 트래시 토크였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도발하고 비아냥대면서 상대 선수는 그와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고 그에게 흥분한 상태로 덤벼들었다가 그의 빠르고 정확한 펀치에 모두 고목나무처럼 쓰러졌습니다. 팬들로부터 경기 전부터 그에게 환호하게 만들고 실력으로 KO를 만들어내니 UFC도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었고 개인 사업과 경기를 통해 세계 1위의 수입을 거둔 스포츠 선수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트래시 토크를 이용해 상품성을 높인 선수로 보통 코너 맥그리거를 떠올리지만 그보다 앞선 트래시 토커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엘 소넨이라는 선수인데요. 미들급에서 활약하던 차엘 소넨은 당시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앤더슨 실바와의 타이틀 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의 전매 특허인 트래시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실바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와중에 다짜고짜 실바에게 엄청난 트래시 토크를 쏟아냈죠. 당시 소넨은 실바의 아내와 가족까지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도발했고 실바는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조국 브라질을 두고 동물의 왕국이라고 부르면서 브라질린들의 화를 돋궜고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브라질에는 인터넷이 되는지 몰랐다며 브라질을 후진국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죠. 그런데 소넨의 이 당시 트래시 토크 중에는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앤더슨 실바가 어릴 적부터 수련해온 태권도에 대한 비난이었죠.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가라데가 미천한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일본의 미니미로 알려진 한국인데 한국은 빙빙 돌며 멋진 킥을 날리는 무술을 갖고 싶어해 가라데를 베껴 태권도를 만들었다. 한국인들은 틈만 나면 일본 문화를 훔치며 베끼면서 사실은 그들이 종주국으로서 더 잘한다고 우기는 습성이 있다. 그들은 가라데를 들여올 때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가라데를 들여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걸 태권도라고 불렀다. 태권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마 저작권 위반 회피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극동지역에서는 특히 한국은 재판의 94%가 동전 던지기로 결정될 정도로 법률 체계가 약해서 이런 뻔뻔한 표절 행위를 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태권도의 기본 내용을 보면 가라데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 공격 금지 똑같다. 얇고 가랑이가 넉넉한 토복 똑같다. 너무 강력해서 나비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정신없는 발차기들 완전 똑같다. 태권도에 대해 이런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망발에 한국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고 실바 역시도 자신의 가족과 조국 그리고
자신이 수련하는 무술까지 비난받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 시작됐고 2차전에 걸쳐서 펼쳐졌습니다. 1차전에서 소네는 자신의 장점인 레슬링 기술을 살려 실바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5라운드 중반까지 실바를 압도하는 소넨의 모습에 팬들은 입만 살아있는 파이터가 아니라 실력도 뒷받침되는 선수라며 인정하기 시작했고 실바의 유일한 대항마로 소넨을 꼽았습니다. 5라운드 중반까지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이던 실바는 소넨의 집중력 부족을 틈타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이 잡혔는데 그걸 놓지 않고 왼손으로만 파운딩을 휘두르던 소넨에게 실바는 아래에서 턱에 제대로 된 펀치를 꽂아 넣었습니다. 당황한 소넨은 펀치를 피하기 위해 실바의 배에 머리를 밀착시켰고 이 순간 왼쪽 다리를 소넨의 목에 걸어 트라이앵글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안바로 전환하려는 순간 소넨은 빠르게 항복을 선언하며 실바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실바는 예의를 중시하는 태권도의 정신을 살려 소넨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격투가의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이후 벌어진 2차전에서는 1라운드에서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2차전에서 실바는 소넨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방법을 고안해 경기에 임했고 간단히 소넨을 요리해냅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소넨에게 무차별적인 펀치를 날려 TKO 승리를 거두죠. 경기가 끝난 후 실바는 우리 집으로 놀러오며 스테이크를 해주겠다며 소넨의 도발을 대갚아주기도 했고 그와의 라이벌 관계를 존중해 주었고 소넨 역시 이후 실바를 다시는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태권도에 도발했다가 큰 상처를 받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3000년 중국 무술의 대가가 태권도에 도발했다 큰 낭패를 봤죠. 자신을 중국 전통 무술인 형의권, 팔괘권 등을 수련해 내공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고통을 모르는 남자라고 소개한 우둥냥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련한 무술 덕분에 내공이 온몸에 보호막을 치고 있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옛날부터 태권도를 무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태권도 고수와 맞붙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질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도전한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었던 이 게시물을 눈여겨본 한 단체는 돈이 되겠다 싶어 우둥냥과 태권도 고수와의 경기를 추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 우둥냥은 내공 고수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태권도 고수와 정면 대결을 펼쳤고 결과는 우둥냥의 완패였습니다. 그는 태권도 고유의 돌려차기 몇 대에 그대로 KO 당하고 말았는데요. 경기 시작 불과 20초도 되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죠. 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과연 내공의 고수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경기 중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공격 없이 오로지 태권도 공격을 전부 흡수하기만 했으니까요. 태권도 고수와 맞붙었던 중국 전통 무술은 이렇게 허망하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태권도를 두고 그다지 실전에 필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현존 최강의 무술을 찾기 위해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파이트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의 카포에라, 일본의 가라데, 태국의 무에타이, 그리고 한국의 태권도, 즉 발차기를 주무기로 하는 무술 중 가장 강력한 발차기를 가진 무술을 찾아보고자 했죠. 각 무술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킥으로 샌드백을 내려쳐 그 속도와 힘을 측정해봤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브라질의 대표 무술 카포에라는 바닥에 쭈그린 상태로 마텔로 드 네가티바를 선보였는데요. 바닥에서 오른발을 들어올려 상대방의 옆구리를 공격하기 위해 고안됐는데요. 속도는 무려 159km가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1급 투수들의 직구와 맞먹는 속도였죠. 그리고 그때 발생된 힘은 816kg. 이 한 방을 제대로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갈비뼈는 물론 내장까지 파열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 대표 선수가 등장합니다. 가라데 7단의 고수라고 소개된 그는 뒤꿈치를 축삼아 샌드백을 강하게 밀어냈는데 속도는 114k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고작 195kg에 불과했죠. 카포에라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했는데요. 다음은 태국의 무에타이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무에타이 특유의 동작으로 샌드백 앞에 선 후 그대로 샌드백을 가격했는데 209km의 속도가 측정됐습니다. 발생된 힘은 무려 635kg으로 카포에라보다는 약했지만 가라데에 비해서는 3배 이상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권도 대표 선수가 등장합니다. 사실 태권도는 발차기로 유명한 무술인 만큼 기대감이 컸는데요. 잠시 샌드백을 쳐다보던 그는 오른발로 강력하게 샌드백을 올려찼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측정된 속도는 무려 219km
1km에 1043kg의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1톤이 넘는 파워로 자칫 샌드백을 찢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발차기 대표 4개 무술 중 태권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 수치로서 증명되었습니다. 보통 태권도는 실전에서는 쓸 수 없다는 비아냥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다 보니 우리가 흔히 보는 태권도는 오로지 점수 측정을 위해 움직이는 스포츠로 보이죠. 그러나 점수를 위한 경기가 아닌 실제 격투에서 이 태권도가 사용된다면 1톤이 넘는 강력한 발차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자칫 단 한 방으로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태권도가 더 이상 쓸모없는 무술이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